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내 하는 소리가 훨씬 더 크신 것 같아요. 활기찬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천 교육에 제가 네 번째 그 주제인 저는 오늘 자기관리 능력을 좀 여러분들하고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5차원 교육에 대한 얘기는 뭐 이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귀에 이렇게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한 번 반복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보통 강의를 할 때요. 내가 오늘 할 주제만 해버리면은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전체를 보고 내가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아는 게 참 중요해요. 5차원 교육에 크게 제가 이제 지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력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자기 관리 능력이 있고요. 네, 인간 관계된 이 5가지 요소를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게 이제 5차원 전면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력은, 뭐라는 거냐면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심력은 이 중에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하는 게 바른 건가요? 참된 거를 택해야겠죠, 그렇죠? 우리 속에다가 거짓말을 매일 넣으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뭐 우리 인생이 뭐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아무리 뭐 그럴듯하게 살더라도 속에 거짓말만 가득 들어서 뭘 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참된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내가 참된 사람이 되는 것하고는 틀려요. 그렇잖아요. 참된 건 속에 들어서 매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심력이라는 건 다른 입장에서 보면 참된 내 지식들이 내 속에서 아주 내면화되고 내 것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체력이라는 것은 이것을 실행하는 힘이고요. 이런 걸 실행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실행하기 위해서, 참된 걸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관리에는 아주 중요한 오늘 이 주제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자기 관리라는 것은 현재 우리 교육 프로그램 내는 상당히 이게 약화되어 있지만 저는 이 앞에 지력, 심력, 체력 이거는 뭐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기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간과하고 있는데 전 이게 이 앞에 세 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요. 우리 한 인간에게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잖아요. 그렇죠? 능력을 얻고. 하지만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을 어떻게 쓰냐는 더 중요해요. 똑같은 세 사람에게 1억 원씩 줬을 때 그 1억 원을 그냥 금고에다 놓는 사람, 그리고 그걸 허랑방탕하게 쓴 사람, 그리고 그걸 좋은 곳에 투자한 사람, 결과는 완전히 틀려지겠죠? 금고에 놓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허랑방탕하게 쓴 사람은 자기도 망했지만 남도 어떡할 수 있어요? 해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데 투자하면은 나도 좋지만 남도 유익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는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별로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가진 건 많은데 그걸 갖고 나와 남에게 유익하게 쓰지 못하고 결국 나와 남을 망치는 데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졌냐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지만 그걸 어떻게 쓰냐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인간관계에 가면은 그걸 나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남과 함께 나눠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 5가지 요소를 배우게 됩니다. 이 인간관계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고요. 이제 이 자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자기관리 능력은요, 본질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어디에다 써야 될까요? 가치 있는 곳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가지는 걸 가치 있는 곳에 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진 걸 어떻게 쓰는 거는 나의 뭐예요? 선택이라고요. 누가 뭐라 그럴 수 없다는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우리 대가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잘 선용해서 온 사람은 그만큼 대가를 얻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요. 늦게 철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고2 정도 가서 철이 나는 거예요.
야, 이제 공부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때라도 철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철이 나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는 거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저는 항상 해준 얘기가 있어요. 네가 철이 난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또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줄 거지만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대가를 치러라. 왜 그러냐면 네가 지금 철이 나서 뭐가 될 것 같지만 네 친구들은 이미 몇 년 전에 철이 나서 밤새도록 공부해 왔는데 고2 때 철이 났다 그래서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고2 때 철이 난 거는 좋은 일이지만 한 가지 더 철이 나야 돼요. 아, 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난 인제 철이 났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간다고 그러는 건 욕심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꼭 좋은 학교를 가려고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다른 애들보다 덜 했기 때문에 어떤 데가 그 아이들보다 못한 데를 가는 것을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는 게 진짜 철이 난 거예요. 어떤 아이가 철이 안 나냐면요. 고2 때 늦게 철이 나서 나는 인류대학 아니면 안 가. 이건 철이 안 난 거지. 이거는 철이 거꾸로 난 거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그럼 포기해야 되고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건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네가 정말 더 좋은 데를 가면은 재수하라 이거예요.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수해서도 안 될 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 삼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가진 것들을 잘 쓰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곳에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게 자기관리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곳에 쓰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일단 첫째는 우리가 가진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그 다음에 그 가진 거를 어떻게 쓰냐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가진 게 뭐 있어요? 미모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돈밖에 없다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거라도 좋아요. 어떤 거라도 좋은데, 인간이 가진 거는 보편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권력이나 명예, 뭐 이런 것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이렇게 본질적으로 보면은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더라도 뺏길 수 있어요, 없어요? 가졌던 돈 없어질 수도 있죠. 명예를 가졌다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간. 내가 죽기 전까지 누가 뺏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가끔 뺏길 수도 있지만 물질을 어떻게 쓰냐는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고상하게 뭐 물질은 뭐 별게 아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질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물질이 중요하지만 거기가 노예가 되는 거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쉬는 시간에 우리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뭐 하고 그랬지만 돈 벌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요 다 이런 거예요. 인생 살면 그 노예 생활하다가 뭘 하고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매이진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세 번째는요. 언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말이 이렇게 말장난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요. 우리가 실수해서 정말 그 아이의 마음에 비수를 꽂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을 치유할 수도 있어요. 말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진짜 자기 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자기의 태도들. 여러분들 겸손해라 하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겸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요. 뭐 좀 잘 되면 항상 고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뻣뻣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고혈압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네? 뭐 인사 안 하면 매일 고개나 뻗쩍 되니까는 병 걸리죠. 매일 인사하고 그래봐요. 그럼 목이 부드러워져서 오래 살고 좋아요. 근데 어쨌든 한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들. 이거는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렇게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이렇게 뭐 교육계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저는 과학자로 살아온 사람이고 뭐 제 친구 중에 저 잘하는 분들 이렇게 걸면은 노벨상 탄 분들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노벨상 탄 사람들 중에 뭐 100% 그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뭘 하게 되냐면요. 노벨상들을 탄 사람들은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 많아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겸손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교만한 사람은 내가 능력도 뛰어나고 교만하니까 남의 얘기 들으려고 그럴까요? 안 들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높은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 안 들으니까는 그래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조금 낮을지 몰라더라도요. 겸손한 사람 남의 얘기 어떨까요? 잘 듣고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높아 있던 사람이 낮아지고 낮았던 사람이 더 높아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의 태도의 관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 기름지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가진 것들을 관리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가진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정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연세계의 법칙 하나를 알아야 돼요. 저는 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과목이 뭐냐면 연력학이라는 거예요. 연력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력학은 뭐라냐면 에너지에 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에너지 연구에 상당히 뭐 이렇게 과학자로서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에너지를 쭉 연구하면서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 에너지 세계에서 아주 우리 인간들이 정말 깊이 인식해야 될 놀라운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 법칙 중에 하나가 자유에너지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유에너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못 들어보신 게 당연한 겁니다. 네, 그 자유에너지 개념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요, 한 달에요, 1,0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해요.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강조해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많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야,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타는데 적어도 차도 좀 큰 차 타고 뭐 그런 생각 들겠죠. 근데 아파트도 가능하면 큰 아파트. 거기다 출장 갈 때 비행기 타도 가능하면 1등석. 식당에 가서 밥을 먹더라도 최고 고급 뭐 이렇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벌었는데요. 자기를 유지하는데 8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요? 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7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덜 벌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차를 꼭 큰 차를 타야지만 되는가? 문 두 쪽짜리면 어떤가? 그리고 작은 차 탈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도 꼭 커야 되는가? 그냥 뭐 조금 뭐 우리 세 식구 살 수 있는 데면 좋겠죠. 그래서 뭐 조그만 거 하나 샀어요. 근데 비행기 탈 때 꼭 1등석 탈 필요는 있는가? 뭐 1등석이나 이코노믹이나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건데 그냥 이코노믹 타지. 그렇게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참한가요? 네, 비참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자기 유지하는데요. 한 300만 원 정도 들여서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요? 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자유에너지라고 불러요. 네. 자유롭게 쓰는 에너지죠. 그렇죠? 이건 이해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에너지의 그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폭포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위에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인데 에너지가 낮은 데로 가면 안정하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현상을 일어나는 에너지는 뭐냐면요. 자유에너지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뭐가 더 커요? 1,000만 원이 더 크고 700만 원이 작아 보이지만 여긴 자유에너지가 200만 원이고 여긴 자유에너지가 400만 원이라 그러면은 이 시스템 내에서는 어떤 게 더 에너지를 많다고 얘기하냐면 1,000만 원짜리가 아니라 뭐가 더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700만 원짜리를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짜 자유에너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나 물질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나 물질을 무한정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욕심을 부리더라도 뭐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겠죠. 그럼 한계가 있는 어떤 그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이 자기의 힘을 발휘하는 가장 큰 좋은 원리는 뭐냐면요. 자기를 유지하는 데 쓰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소화하는 거예요. 최소화한다고요.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야. 두 끼 먹을 거 한 끼 먹고 차 탈 거를 뛰어가다가 다리 부러지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끼 먹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매일 고기 먹으면요. 소화도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를 유지하고 자유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이에요. 이 원리 이해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은 시간은 어떻게 이런 자유에너지를 높이는 건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시간을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몇 시간 삽니까? 24시간 살죠. 근데요, 저는 여러 사람들에게요, 혹시 원동현 박사는 26시간, 5시간 사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요, 월요일 날은요, 세인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이제 명예교장으로서 거기에 교사도 가르치고 학생도 가르치고 그래요. 화요일 날은 제가 동두천 고등학교 가서 교장으로서 뭐 선생님들도 내가 가르치고 또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래요. 수요일 날은 제가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에 제가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원장으로서 거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제가 지난 6월 달까지는 제가 대학 총장을 했기 때문에 또 대학 가서 제가 총장 역할을 하고요. 금요일 날은 또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강의도 있고 그러니까 강의 다니고, 토요일 날은 제가 이제 해외, 제가 몽골과 미국 등 지금 제가 대학을 지금 설립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시는 분들, 교직원들 제가 교육시키고 있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은 24시간 갖고 안 될 것 같죠? 네. 하지만 저는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저는 제 삶의 대부분을 어디를 높이냐면요, 자유에너지를 높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사는가 봅시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같이 사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이는 시간도요, 양과 질에서는 다를 수가 있어. 그럼 시간의 양과 시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질, 이 얘기를 한번 좀 드릴게요. 저는 몇 시간 삽니까? 24시간. 여러분도 몇 시간 살아요? 24시간. 그런데요, 다 24시간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사는 시간을 잘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표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죠. 여기 표를 보면요, 차례가 있고 내 조각시간. 그래서 여기 무슨 얘기가 있어요? 조각시간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네, 이제 조각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는 일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6시 반에 일어났는데, 세수하는데 몇 분이 걸렸나 보면, 뭐 15분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아침을 먹었어요. 그럼 아침을 먹는데, 예를 들어 20분 걸렸다.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잘 때까지 쭉 내가 한 일을 적어보면은 합하면 몇 시간이 돼야 될까요? 24시간이 돼야 되는데요. 통계상 보면요, 22시간, 18시간,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내지 6시간이 얼른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잖아요. 제가 대학에서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제가 이제 교정을 돌면요, 어떤 학생들이요, 이렇게 쉬고 있어요. 그래서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면요, 지금 2교시인데 이제 수업이 없는 거에서 3교시 될 걸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예요? 한두 시간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 들어가려고 쉬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테레비를 예를 들어서 2시 반에 뭐 야구를 한다. 예를 들어 뭐 7시 반에 야구를 한다. 그러면 7시 반에 탁 와서 야구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몇 시부터 와요? 한 6시 반, 7시부터 와가지고 왜 7시 반 거의 다 돼가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그 광고는 또 이렇게 많이 해. 그러면서 1시간 30분 그냥 없어요, 안 없어요? 없애잖아요. 그렇게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고 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누워가지고요, 이걸 자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30분씩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도요, 따르릉 한 다음에 탁 일어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건 왜 아침마다 울려가지고 날 괴롭히는 거야? 눌렀다가 또 따릉하면 눌렀다 해가지고 2, 30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중간에요, 조각해서 버리는 시간이요, 합해보니까 적게는 2시간, 많게는 6시간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요. 그러니까 의식 없이 살아가면요, 대다수 많은 시간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요,
이런 조각 시간 찾기라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뭐냐면 쭉 적어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시간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들이 어디엔가는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대로 아침에 일어날 때 없어지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는데 7시에 퇴근하려고, 7시에 이제 출근해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30분이 남으면은 그 30분을 유용하게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어때요? 그냥 30분 동안에 그냥 어영부영하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찾아내서 조각 시간을 쓸 수 있다 그러면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많은 시간 중에 1시간만이라도 그 조각 시간을 찾는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려면 맨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시간 없어. 그 다음에 돈 없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없다는 거는 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도 무척 바쁘게 사는 사람이지만요. 저는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어떤 때 보면요. 정말 귀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빠서 그냥 분주하게 살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 무슨 중요한 일 갖고 바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인생에서 1시간만 조각 시간을 찾아내면은 여러분들 25시간 사는 삶이에요. 그럼 그 1시간을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걸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영어 공부 다시 하고 싶은 분이요. 하루에 1시간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알려준 5천 영어 해봐요. 그러면 1년이면 영어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일생 내가 악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은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란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요. 싼 악기도 있어요. 하모니카라도 괜찮아요. 하모니카가 얼마나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지 아세요? 1년만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 하면요. 전공자처럼 아니지만 정말 그 음악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몸이 약하십니까? 1시간씩 운동해봐요. 여러분들 몸을 엄청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양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양뿐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할까요? 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똑같은 10시간을 쓰더라도 사람마다 거기서 나오는 결과는 완전히 틀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 시간의 질을 바꿀 수 있는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시간의 질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우선순위예요. 이건 조각 시간이라는 걸 활용하는 거고, 그죠? 그죠? 질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우선순위예요. 제가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요, 이제 그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쭉 검토를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는 3개 국어로 강의를 하거든요. 이제 중국에 있고, 또 거기에 교수들의 70%가 한국에서 왔고, 한 30%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왔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은 영어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어로 강의하고, 또, 중국에 있던 분들은 중국어로 강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가지 언어로 공부를 하니까는 아이들은 몇 가지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3가지 언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두 가지도 어려운데 3가지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영어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적어도 이제 4학기 정도를 영어를 가르쳐요. 그런데요, 제가 두 분한테 이 4학기를 어떻게 교육시키는 게 좋을 것이냐 해서 이게 계획표를 짜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은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있는데요. 한 분은 이렇게 계획표를 짜왔어요. 1학년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그렇게 할 수 있죠. 3학년 1학기 때, 4학년 1학기 때. 그럼 전부 몇 학기 했어요? 4학기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이렇게 짜왔어요. 1학년 1학기와 2학기. 2학년 1학기와 2학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몇 학기입니까? 4학기야. 똑같이 4학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결과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는 거 알겠죠? 이건 이럴 수가 있다고요. 1학기 때 배워서 좀 알만한데 쉬는 동안에 다 잊어버리고, 또 공부해 좀 알만한데 쉬면서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지만 영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집중적으로 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거꾸일 수 있어요. 알만한데 쉬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더 잘해야지고, 그 다음에 더 공부해서 더 늘었고, 쉬는 동안에 더 해서 더 늘고, 이럴 수도 있죠.
계속 놀아가지 않아도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는 건 이해되죠. 그러니까 또 동일한 시간이라도요. 그 시간을 어떻게 분포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하는 거하고요. 똑같은 국영수를 공부하는데 순서를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공부하는 거하고요. 수학, 영어, 국어 이렇게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이 1시간씩 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같다는 얘기예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전 우리나라 이제 교육 개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교육 개혁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시간표를 잘 개혁하면요. 지금 있는 시간보다 엄청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보통 시간표 짤 때 그렇게 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편리에 따라서 짜지만 이런 시간의 질이라는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상당한 분의 변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을 늘리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질을 늘리는 방법은. 그래서 이제 질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아까 조각 시간을 쭉 짰죠. 조각 시간을 쭉 짜고 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낼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도 이건 간에 1시간에서 6시간까지 찾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한 인간이 몇 시간만이라도 찾아냈다는 거예요. 1시간만 찾아내도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각 시간 찾기처럼 표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가서 짜가지고 어디든지 1시간을 찾는 거예요. 근데 뭉터거리 1시간 있는 경우는 없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조각 시간을 쓰는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침에 나오기 전에 한 5분 내지 15분 시간을 제가 꼭 사용해요. 아침에. 그 다음에 제가 자기 전에는 제가 좀 시간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5분 내지 15분 정도 해요. 그렇게 하고 언제가 가능하냐면 저는 차에서 시간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차를 많이 타야 되니까. 그래서 차에서 한 5분 내지 15분 해요. 그럼 거기서 운동도 하고, 뭐 언어 공부도 할 수 있고 충분히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또 특별히 제가 이렇게 뭐 좋은 음악 같은 거 듣고 싶으면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을 늘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질을 늘리는 방법은요. 우선순위라는 것을 이제는 얘기를 하는데 우선순위라는 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요하지도 않으면서도 별로 바쁘지 않은 거 할까 안 할까요? 중요하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아요. 그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요. 중요하지 않더라도 바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렇지만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중요하지 않은데 바빠서 매일 그것만 하고 인생을 살면 어떻게 돼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우리가 많이 할수록 좋을까요? 중요하면서도 그것이 좀 바쁜 것들이요. 그죠? 근데 중요하지만 바쁘지 않은 일들은 또 뒤로 미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시간을 쭉 봤을 때 중요한 것이 많을수록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사는 삶은 가치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사는 삶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돼요. 내가 뭐에 몇 시간에 몇 시간 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야, 이건 뭐 어느 거 하나라도 뭐 중요한 게 별로 없구나.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을 놓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나는 우리 자식 기르려고 그냥 또 남편 뒷바라지 하려고 그냥 내 시간 다 뺏겼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진짜 말이에요. 자기 자식이 제대로 섰다 그러면 그게 손해본 건가요? 손해본 게 아니죠. 절대 손해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만 잘 기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네. 누구도 중요한 거예요. 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자식 막 기르지 말고 여러분들 것만 챙기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시간 내에 꼭 있어야 될 거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일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비참하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마음 아픈 얘기지만 실직했으면 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건 아니죠. 직업이 없는 거지 일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에 어떤 직업을 가끔 어떤 데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다 모든 것이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분인데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내가 직장이 없다는 것이지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꾸 내가 어떤 직장에 얽매이고 그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일이라고 보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허들의 일 같은 것들 그게 귀중한 일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일을 빼놓은 사람, 직업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이 빠진 사람은 그분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있냐 없냐가 첫째 중요해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쉼이라는 게 있어요. 쉼. 일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따른 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쉬지 않고 일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일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도끼로요. 나무를 베는데 열심히 도끼질을 해요. 그럼 나무를 많이 팰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계속 패면 나무를 팰 수가 없어요. 가끔 어떻게 돼요? 도끼날을 쉬면서 갈아줬을 때 더 많은 거를 이렇게 패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과 쉼이 여러분들 시간에 있었을 때 이거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섞여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나만, 이게 중요합니다.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단 5분이라도 좋아야 돼요.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자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시간에 자식만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자식의 시간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누구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단 5분이라도. 그 시간에 여러분들 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또 내 안에 숨어있는 여러 장점과 그렇죠? 지금 내 상황들을 잘 보면서 내 목표의식을 더 세우고 내 인생을 승리시키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다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나만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나만의 시간만 갖고만 안 돼요. 한 가지가 있어요. 남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거 좀 이상하죠? 남만의 시간. 네.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면서요. 내가 아이들한테 이제 미안한 것들이 있어요. 나는 굉장히 내 삶을 이렇게 바쁘게 산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아이들하고 잘 돌보질 못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사실은 조금 시간이 나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아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 내일이 바쁘니까 어떠냐면요. 내일을 하면서요. 애기가 어렸을 때는 발로 이렇게 놀아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애가 그게 충족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더 기분 나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는 이럴 걸 그랬다 생각이 들어요. 빨리 좀 일을 해서 끝내고 단 5분이라도 1시간 발로 노느니 그게 하나 끝내고 단 5분 10분이라도 그냥 철저히 그 아이하고만 놀아줬다 그러면요. 그 아이가 참 마음에 상처도 없고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살면서 그냥 남하고 있었다는 생각 말고 진짜 남만을 위한 시간들을 배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짜고 이렇게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런 개념을 놓고 시간을 한번 짜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방법,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한번 짜봅시다. 시간표를 짤 때는요, 이렇게 짜는 겁니다. 먼저요, 하루의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그 전에 일생고공표라는 걸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하루가 하루로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하루라는 건 내 일생하고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일생하고 연결되려면요. 갑자기 하루가 일생하고 확 연결되는 경우는 없어요. 내 하루가 뭐하고 연결되냐면 한 주하고. 한 주가 뭐하고 연결될까요? 한 달하고요. 한 달이 1년. 또 작게는 이것이 10년하고 또 이게 일생하고 연결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 얘기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런 교육 운동을 하고는 이유가 있어요. 저 나름대로 작지만 또 내가 능력이 보잘것없지만 나름대로 저는 꿈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남북한에 흩어져 있는 7,500만의 동포와 해외에 흩어져 있는 600만의 동포를 정말 제대로 교육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봅니다. 한민족 교육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한민족이 정말 바른 교육으로서 그들이 갖고 있는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걸 나한테만 챙기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역량을 길러줄 수만 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저는 왔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일생의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저의 하루의 목표가 하루 삶이 일생의 목표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저는 꿈은 이렇게 얘기하고 하루의 삶에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으면은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내가 이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 강의를 듣는 한 분이라도 이런 뜻에 공감해서 자신을 그렇게 개발하고 그 주어진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킬 수만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한 사회가 변하고 민족이 바뀌고 난 우리 한 국가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C3TV에 와서 이 특강에 대해서 제가 기쁨과 열정을 갖고 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저에 있어서는 일이죠. 그렇죠? 오늘의 내 가장 중요한 일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일만 하면 되겠어요? 뭐도 있어야 돼요. 쉼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쉼이라는 시간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또 시간을 배열하죠. 그 다음에 무슨 시간이 필요할까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제가 아침 시간에 하는데 오늘 새벽에 왔기 때문에 오늘 가능한 저녁에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는 제가 오늘 일어났던 일도 일기도 쓰고 좀 정리도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한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고 또 내일 제가 좀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좀 준비할 글도 쓰고 제가 그러려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만의 또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네, 남만의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남만의 시간이라는 건요, 남이라는 거는 다양할 수 있죠. 그렇죠? 남은 누구부터 시작될까요? 가족부터 시작되겠죠. 이제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지들 이렇게 해서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삶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적어도 내 삶에 있어서 이런 시간의 배열들이 나와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 이것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5차원 전면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런 거는 일이고 해나가는 건데 이걸 하시는 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5가지에서 온다는 거예요.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그럼 이 5가지를 적절한 데서 훈련해야 될까? 안 훈련해야 될까요? 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시간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무슨 시간을 이용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대답해요. 맞아요. 조각 시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시간이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요. 순간순간에 조각 시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운동을 조각 시간을 이용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몸 운동. 세수하면서 오간 운동. 차 타고 다니면서 몸펴기 운동. 잠자기 전에 복부 운동하고 그 다음에 깊이 숙면하는 운동.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제가 검도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검도는 매일 할 수가 없으니까 한 일주일에 한 2-3번 적어서 저녁 시간에 한 30분 정도 제가 검도를 이렇게 시간표를 배열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력도 제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심력의 여러 가지 예술 활동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뭐 매일 독서를 합니다. 저는 제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성경 읽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마음에 아팠던 것들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충전돼야 될 것들을 계속 제가 그 독서를 통해서 얻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으로요. 인간관계.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건 저는 뭐 매일 하는 게 인간관계니까 제가 뭐 교장으로
또 연구소의 원장으로 이런 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인간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관리되는 건 시간 관리하는 건데 뭐 이게 시간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 시간표 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질 관리도 중요하다 그랬죠. 오늘 물질 관리 안 하지만 다음에 제가 물질 관리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물질을 쓸 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삶을 쭉 살아가게 되면요, 결국은 자신의 삶을 아주 뭐랄까요, 체계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렇게 살면 야 너무 빡빡하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요, 이렇게 관리하고 살면은요, 시간이 빡빡해지는 게 아니라 훨씬 여유로워져요. 이렇게 관리 안 하면요, 낭비되는 시간이 많아서 그냥 허겁지겁 살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관리하면요, 턱 빈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 쉽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은요, 관리를 하면은 나한테 억압이 되고 어떤 때 보면은 굉장히 쪼여서 사는 것 같지만 거꾸로라는 걸 제가 배웠을 때 이 자기 관리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사실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그냥 확 펼쳐져 있는 것보다 서로들 잘 예의를 갖추고 관리가 됐었을 때 더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의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걸 여러분들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도 제가 질문이 있으면은 좀 받아보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는요, 공부할 때 계획을 자주 세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3일을 못 가거나 아니면 일주일을 못 넘기거든요. 어떻게 시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일단 제가 칭찬 하나 해드릴게요. 일단 아이들이 실행을 못한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계획도 안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 사실은 첫째 아이들한테 태도 중에 실천 안 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일단 계획을 세우는 쪽을 칭찬해 주는 게 훨씬 더 그 아이한테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아이를 뒀습니다. 엄마는 더 훌륭한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실천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요, 일찍 일어나면은 참 좋다는 건 다 압니까, 모릅니까?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집니까? 아니요. 네, 그게 그런 원리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려는 건 계획이고요. 일어날 수 있는 건 힘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계획을 세운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하지만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고 계획을 짜놨는데 아침마다 깨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것은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아이하고 합의가 돼서 너 일어나려고 하더라도 아이는 못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합의가 돼서 아이하고 이제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몇 시에 깨줄 테니까 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날 깨줘요. 그럼 첫날은 그래, 그럼 일어나요. 그렇죠? 둘째, 셋째 날 가면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 약속도 잊어버리고요. 하지만 그때 잠결에 야단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마음 상해서 안 해요. 그렇죠? 할 수 없지만 낮에 일어나서 또 제정신에 네가 이렇게 계획을 짰고 엄마가 도와주고 싶고 너도 하고 싶으냐를 확인하면서요, 계속 깨고 일어나는 시간들을 반복해지면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아이가 일어날 힘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요, 일어나는 계획을 짜는 것, 안 짜는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걸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런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근데 우리 교육에는요, 뭘 지금 착각하고 있냐면, 계획을 짜는 것이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한 거는 칭찬받아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힘을 길러주세요. 그렇게 하고 계획을 계속 힘을 길러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야단치는 것보다 뭐가 좋을까요? 격려하는 건데, 격려할 만한 걸 찾아야 돼요. 격려하지도 않을 거를 거짓말을 자꾸 해버리면요, 버릇만 나빠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아까처럼 시간표는 잘 짜는데
안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표는 엄청나게 잘 짜고요. 그래서 참 훌륭한데 이거는 못 지키고 있습니다 해서 이쪽을 칭찬해 주면은요. 그런 거에 격려가 돼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안 일어나지만 깨우다 보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엄청 격려하는 거죠. 네? 그런 걸 통해서 언제까지 아이들한테 그걸 도와줘야 되냐면요. 많은 경우에는 포기해요. 며칠 하다가요. 에이, 내가 너 그럴 바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제 너나 나나 내가 뭐 건드자 그렇게 할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요, 아이들에 대해서 아니면 교사가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과 인내를 기다려줘야 되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아무리 열나고 머릿속에서 김이 나더라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아이가 힘을 가질 때까지. 그 아이가 언제까지야? 바뀔 때까지. 그건 누구만 해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못한 사람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교육의 가장 키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랑 없으면요, 정말 깨우고 싶겠어요? 자식이라도 안 일어나면은 모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모든 그런 허물들과 미움을 어떻게 했어요? 덮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그럼 끝까지 사랑하세요. 네. 어디까지 사랑하지 마세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이들이 지금 망가지는 것 같고 또 힘들어 하더라도요, 믿어주세요. 네. 언제까지 믿어줄까요? 끝까지. 걔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무리 망가진 애들라도요, 돌아오는 힘은 어떤 힘이냐면요,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힘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도중에 부모라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또 포기하고 그 인생은 또 좌절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아이들 힘들게 하는 건 우리가 힘들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요, 힘들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어주면서 정말 우리와 우리 자식들을 제대로 키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